자, 이제 드로잉 툴 제가 설명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지난번에 저희가 복원 툴 이렇게 수업 진행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복원 툴을 이용해서 뭘 했죠? 복원 툴로? 네, 손상된 부분을 복원하는 작업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기 드로잉 툴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자, 드로잉 툴 뿐만 아니라 지우개 툴, 그라디언트 툴, 그 다음에 블러 툴, 핸드 툴 뭐 여러가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드로잉 툴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 드로잉은 브러쉬하고 그 다음에 펜슬, 그 다음에 컬러 리플레이스먼트 툴, 그 다음에 믹서 브러쉬 툴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다루실 거는 뭐냐면요, 자, 브러쉬하고 컬러 리플레이스먼트 툴 요 두 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브러쉬 툴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브러쉬는 말 그대로 붓이에요. 붓 툴인데요. 자, 옵션에 보시면 브러쉬 옵션을 선택하시면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브러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브러쉬를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릴 수 있는 모양이 결정이 되고요. 모양뿐만 아니라 두께, 그 다음에 부드러운 정도, 그 다음에 크기, 그 다음에 투명도 이런 것들도 다 여기에서 설정이 가능하십니다. 자, 브러쉬 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소프트 라운드라고 첫 번째 있는 녀석이 있어요. 첫 번째 있는 소프트 라운드라는 녀석을 한번 클릭을 해 볼게요. 자, 클릭하시고, 자, 사이즈 크기 있죠? 자, 이 사이즈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절을 하면은 브러쉬가 크게도 나오고요. 자, 이렇게 줄이면 브러쉬가 이렇게 작게도 나옵니다. 그죠? 사이즈 크기를 아주 크게 하면은 이렇게 아주 큰 사이즈가 나오죠. 자, 그리고 하드니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 하드니스는 부드러운 정도예요. 자, 하드니스가 100%일 때 제가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100%일 때는 이렇게 나와요. 100%일 때는. 자, 근데 하드니스가 0일 때는 이렇게 표현이 돼요. 자, 붓을 꾹 눌러서 칠할 때와 살짝 띄어서 칠할 때 어떻게 되는지 다들 아시죠? 그죠? 꾹 눌러서 칠할 때는 면 전체에 색깔이 꽉 들어가고요. 그죠? 살살 띄어서 찍었을 때는 가운데만 좀 진하고 주변 부분은 좀 흐릿하게 들어갑니다. 맞죠? 그래서 이 하드니스를 또 이용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이거 매번 우리가 들어가서 사이즈 조절하고 하드니스 조절하고 이러기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단축키가 있어요. 단축키가 있는데요. 브러쉬 크기를 쉽게 조절할 수 있는 단축키입니다. 자, 단축키는 뭐냐면요. 키보드에서 엔터 바로 왼쪽에 보시면 요렇게 생긴 키보드가 두 개가 있을 거예요. 그죠? 대가로 모양이에요. 대가로 모양. 자, 대가로 모양의 버튼을 이용하시면 제가 키보드를 꺼내려고 그러는데 잘 안 열리네요. 화상 키보드 없네요. 여기서요? 아, 여기 태블릿 PC 있네요. 없네. 여기 있네요. 어디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자, 화상 키보드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요 두 가지 키입니다. 요 두 가지 키. 요 녀석하고 요 녀석 키입니다. 자, 요거를 누르시면 크게 나오고요. 자, 요거를 누르면 작아져요, 브러쉬가. 자, 한번 해볼까요? 자,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쭉 커지죠. 그죠? 자,
반대쪽으로 누르면 키보드 브러쉬의 크기가 작아지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Shift를 같이 누르고 한번 해보실래요? Shift 누르신 상태로 대괄호 열기, 대괄호 닫기를 눌러보세요. 자, 크기가 조절이 되는데 크기가 그냥 조절이 되는 게 아니고요. 하드니스가 조절이 되는 거예요. 하드니스가. Shift를 함께 누르면 하드니스가 조절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자, 앞으로 굉장히 많이 쓰시게 될 건데요. 자, 이 대괄호 열기 닫기 버튼은요, 브러쉬뿐만 아니라 우리 전에 스파틸링 브러쉬 툴 이런 거 써봤죠? 자, 얘에서도 적용이 돼요. 스파틸링 브러쉬 툴, 그 다음에 이따가 사용할 번 툴 이런 것도 전부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오케이? 번 툴, 그 다음에 다치 툴, 블러 툴, 샤픈, 스머지 이런 거 전부 다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러면 저희가 한 브러쉬 크기를 한 70 정도로 맞춰 놓으시고요. 자, 하드니스는 0. 자, 브러쉬 크기 70에 하드니스 0 정도 맞춰 주시고요. 자, 여기다 채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색. 자, 이제 비행기에다 채색을 해볼 건데요. 색깔을 선택을 해서 칠한다고 하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정교하게 하려고 해도 삐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죠? 맞나요? 네, 좀 삐져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안 삐져나가고 내가 원하는 곳에만 칠하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죠? 원하는 부분만 작업하고 싶어. 영역 선택하시면 되죠. 그죠? 난 날개만 색칠하고 싶어. 그럼 날개만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죠? 날개 두 군데 동시에 색칠하고 싶습니다. 그럼 날개 두 군데만 우리가 영역을 선택해 놓고 드래그를 하면은 밖으로 삐져나가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자, 요술봉 매직 완드 요술봉 툴을 선택을 하시고요. 요술봉 툴을 선택을 하시고요. 자, 날개 부분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안쪽에 하얀색은 함께 선택이 돼 버리죠. 그죠? 안쪽에 하얀색 부분이 선택이 되고 이 바깥쪽 부분에는 까만색이 둘러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자, 이쪽 날개도 선택하고 싶네요. 어떻게 하면 돼요? Shift 누르고 같이 클릭해 주시면 영역이 추가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영역 뺄 때는 뭐 누르라 그랬죠? Alt를 누르면 영역이 빠지고 Shift 누르면 영역이 추가가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네 군데, 자, 이렇게 네 군데를 선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날개 앞면도 같은 색이에요. 그죠? 이렇게 네 군데에다가 Shift 누르고 요술봉 툴로 선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날개 색깔을 선택하시고 브러쉬 툴로 이렇게 칠해 주시면 영역 밖으로 색깔이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색칠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색칠을 좀 편하게 마구잡이로 해도 영역 밖으로 삐져나가지 않죠. 자, 근데 이렇게 하니까 좀 심심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음영을 추가해 주려고 합니다. 음영을 추가해 주려고 하는데요, 태양이 여기 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여기 있다 생각할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한 방향을 정하도록 할 건데요, 태양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 빛이 이렇게 들어오죠. 그죠? 그럼 그림자가 어느 쪽에 지죠? 이쪽이 좀 많이 어두워지겠죠. 그죠? 이쪽 어두운 색으로 덧칠을 해줄 건데요, 자, 컬러 피커 선택하시고요. 자, 컬러 피커 선택하셨을 때, 자, 지금 내가 선택한 색은 이 색이에요. 그죠? 이 색인데 이거보다 좀 더 어두운 색으로 가려고 해요. 그러면은 여기 이 컬러 피커 안에 뭐가 있냐면요, 색상과 그 다음에 명도와 그 다음에 채도가 다 들어있어요. 컬러 피커 안에. 네.
자, 여러분들이 먼저 색은 어디서 골라? 여기에서 색을 고르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색을 고르시고, 그 다음에 색이 골라진 상태에서는 좌우로 움직이면서 채도를 결정합니다. 채도가 없고, 채도가 높고, 채도가 없고, 채도가 높고. 자, 그리고 어둡고 밝은 거는 위아래로 내려가면서 어둡고 밝음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러분 색이 저랑 달라요. 저랑 다른 색인데 여러분 색이 있단 말이야. 지금 현재 색이 여기서 좀 더 어두운 색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얘기야. 명도가 낮다라는 거죠. 그죠? 명도가 낮다. 여러분이 선택한 색보다 명도를 더 낮춰주시고 채도를 살짝만 올려주시면 현재 내 색보다 더 어두운 색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나 만약에 이거보다 좀 밝은 색으로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자, 밝은 색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채도를 낮추고 명도를 올리면 돼요. 채도를 낮추고 명도를 올리면 더 밝은 색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주변에 내 색을 유지한 채로, 내 색은 유지한 채로 어둡고 밝음을 표현할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자, 좀 어두운 색으로 바꿨어. 자, 그러고 나서 자, 이런 식으로 햇빛이 비치는 반대 방향 쪽에다가 이렇게 덧칠을 해주시면 자, 음영이 진 듯한 느낌을 얻을 수가 있다. 자, 이렇게 꼬리 날개도 한번 해볼까요? 네, 꼬리 날개. 자, 같은 색으로 하셔도 되고요. 예, 다른 색으로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쁘다고 생각하는 색깔로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가미 툴로요. 올가미 툴로. 자, 이렇게 비행기 주변을 이렇게 좀 무심하게 한번 선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무심하게 선택을 해 보세요. 정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교하지 않게 무심하게 선택을 하시고요. 됐나요? 자, 이 상태에서요, 영역을 페더를 적용을 할 거예요. 영역에다 페더를 적용할 건데요. 자, 영역을 주고 나서 페더를 줄 때는 자, select에 modify feather라는 값을 이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feather 30 줄게요. 좀 많이 줄게요. 30. 자, 30을 주게 되면 영역을 기준으로 30만큼 안쪽과 바깥쪽으로 부드러운 효과가 적용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영역 반전 시켜볼까요? 영역 반전, 컨트롤, 시프트 I, 혹은 오른쪽 마우스, 셀렉트, 인버스. 예.
자, 영역을 반전시켜 주시고요. 비행기가 어디 떠돌아다니죠? 어디 하늘 날아다니죠. 그죠? 자, 이 배경에다가 구름 효과를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예, 구름 효과를 적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구름은 하늘색에서 흰색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그죠? 하늘에서. 그래서 전경색을 하늘색으로, 예, 하늘색으로 선택을 해 주시고요. 배경색은 흰색으로 표현을 해 주시겠습니다. 자, 하늘색과 흰색. 전경색은 하늘색, 배경색은 흰색. 자,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요. 자, 구름 효과 한번 내볼게요. 구름 효과. 자, 필터, 그 다음에 렌더, 클라우드라는 효과입니다. 필터, 렌더, 클라우드. 한번 눌러볼까요? 자, 그랬더니 이렇게 자연스럽게 구름 느낌의 하늘 느낌이죠. 예, 하늘 느낌의 색깔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한 필터는 뭐였죠? 렌더의 필터였죠. 그죠? 렌더의 클라우드였죠. 제가 이 필터마다 뭐가 있다 그랬어요? 특징이 다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요 렌더라는 곳에는요, 대부분 이제 빛과 관련된 필터들이 들어있어요. 그럼 렌더링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렌더링. 자, 이 클라우드라는 걸 이용해서, 예, 렌더 하늘 느낌의 효과를 줬고요. 여기 렌즈 플레어라는 효과가 하나 있습니다. 렌즈 플레어. 필터에. 찾았나요? 자, 렌즈 플레어도 한번 눌러 보실래요? 자, 렌즈 플레어도 눌러 주시면, 예, 이렇게 십자가 모양이 하나 있어요. 예, 십자가 모양을 자꾸 이렇게 조절하시면 어떤 느낌이에요? 여러분 뭐 이렇게 방송 드라마나 뭐 예능 같은 거 보면 태양 이렇게 찍으려고 그럴 때 태양에서 빛이 렌즈를 통해서 들어오는 느낌을 보신 적 있죠? 자, 그런 느낌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밝기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OK 하시면 빛이 카메라를 통해서 들어온 듯한 느낌을 얻어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렌즈 플레이야. 그럼 렌더에서 지금 벌써 두 가지 배웠네요. 클라우드라는 효과와 렌즈 플레어라는 효과를 배웠죠. 이 렌즈 플레어는요, 일반 사진에 사용하셔도 굉장히 이쁜 느낌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일부러 이런 걸 넣는 경우도 많아요. 예. 밖에서 멋있게 건물 하나 찍었는데 건물 틈 사이로 햇빛이 막 삐져나오려고 하는데 거기에다 얘를 집어넣어봐. 예. 굉장히 이쁜 효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브러쉬 툴을 이용해서, 예, 채색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라는 필터와 렌더라는 필터를 이용해서, 자, 정말 하늘을 떠나르는 듯한 비행기 효과를 얻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 채색할 때 중요했던 점은 영역을 잘 선택하는 거였어요. 그죠? 영역 선택이 잘 안 됐으면 이런 효과 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죠?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해 두시고요. 자, 사진 하나 더 열겠습니다. 자, 컬러 리플레이스라는 사진입니다. 자, 컬러 리플레이스. 자, 굉장히 이쁘장하게 생긴 소녀인가요? 아니면 숙녀인가요? 자, 컬러 리플레이스 툴. 자, 이 컬러 리플레이스먼트는요, 기존에 있는 색을 다른 색으로 바꾸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툴입니다. 기존의 색을 다른 색으로 바꾸고 싶을 때 사용하는 툴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파란색 배경에 파란색 머리카락, 파란 눈을 가진 이 소녀인데요. 이 소녀를 우리가 다른 색 느낌이 나도록 한번 변경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컬러 리플레이스먼트 툴은 전경색에다가 여러분들이 지정을 하는 색을
자, 전경색에다 지정한 색을 기존의 색과 변경시켜주는 툴이에요. 지금 기존의 색을 보시면 파란색 계열이죠. 자, 근데 자, 이렇게 제가 전경색을 주황색 계열로 해놓고요.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그 부분이 주황색으로 이렇게 변해요. 자, 브러쉬 툴은 어떤 느낌이에요? 그냥 아예 색깔을 칠해서 덮어버리죠. 근데 이건 어때요? 색깔을 덮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기존의 색을 다른 색으로 바꿔주는 기능이에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자, 만약에 이거 브러쉬 툴로 칠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색깔을 덮어버리죠? 그죠? 색깔을 덮어서 덧칠한 느낌이라면 이 컬러 리플레이스먼트 툴은 기존의 색은 그냥 두고요. 위에다 덧칠하는 듯한 느낌으로, 덧칠이 아니고 기존의 색깔을 그냥 교체하는 방식으로 색깔을 바꿔주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이거의 재밌는 점은 뭐냐면요, 가운데 십자가 있죠? 십자가와 같은 색만 바꿔줘요. 이 가운데 십자가가 있는 색과. 지금 제가 머리카락이 아닌 얼굴에서 한번 드래그를 해버리면 머리카락 색깔 바뀌나요? 안 바뀌죠? 얼굴 색만 바뀌어요. 그죠? 자, 반대로 머리카락에서 하면은요, 얼굴 색은 안 바뀌고 머리카락 색깔만 바뀌어요. 그죠? 자, 이거의 좋은 점은 그겁니다. 자, 내가 바꾸고자 하는 곳의 색깔만 바뀐다라는 거예요. 가운데 십자가. 자, 지금 파란색에서 파란색 눈에서 문질렀더니 파란색 눈만 바뀌고 살색은 변하지 않더라.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요런 방법을 이용해서요. 자, 머리카락 색깔도 한번 바꿔보시고요. 머리카락 색깔도 바꿔보시고, 그 다음에 뭐 모자 색깔도 바꿔보시고요. 자, 눈색도 바꿔보시고요. 네. 자, 이 컬러 리플레이스먼트 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브러쉬 크기 마찬가지로 조절 가능합니다. 자, 브러쉬 크기 이용해서, 예. 어유, 이건 너무 손톱한데요? 색깔 너무 진하네요. 주황색 계열로 바꿀래요. 자, 이런 식으로 기존의 색을 다른 색으로 바꾸는 작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컬러 리플레이스먼트 툴은 뭐 이런 거 말고도 여러 군데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네. 자, 여기 또 뭐 회색을 다른 색으로 바꿔보고 싶다. 네. 이런 식으로. 중요한 건 같은 색만 바뀐다라는 거예요. 같은 색 계열만. 색깔이 다른 경우에는 안 바뀌어요. 예, 색깔이 다른 경우는 안 바뀝니다. 좀 라카칠한 느낌이네요. 예. 전에 우리 이거 비슷한 거 한번 해본 적 있었는데 기억나세요? 자동차 색깔 바꿔보고 막 이랬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요술봉 툴 써가지고 퀵 이용해가지고 여기서 우리 퀵으로 자동차만 선택해서 막 색깔 바꿔보고 했었잖아요. 예, 영역 선택하지 않고 그냥 색깔을 바꿔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뀌죠. 예, 이런 식으로 응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솔직히 그렇게 정교한 툴은 아닙니다. 예, 정교한 툴은 아니기 때문에요. 예.
자, 요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툴 쉬워요. 오늘 툴들이 다 쉽죠? 예, 툴들이 좀 쉽기 때문에 제가 좀 빨리 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나오는 툴은 뭐냐면요, 히스토리 브러쉬 툴인데요. 자, 히스토리 브러쉬 툴은, 히스토리가 뭐였죠? 우리 히스토리 패널이 뭐였죠? 작업했던 거 위로 거꾸로 올라갈 수도 있고 다시 내려갈 수도 있는, 그죠? 작업했던 내용이 저장되어 있는 공간이죠, 그죠? 자, 히스토리 브러쉬 툴은 여러분들이 작업했던 부분을 초기화 시켜주는, 원래 상태로 돌려주는 툴입니다. 아, 나 눈을 작업했는데 마음에 안 드네. 그럼 눈만 다시 문질러 주시면 눈 부분은 처음 오픈했을 당시로 돌아가요. 그럼 다시 색깔 또 지정할 수가 있겠죠, 그죠? 아, 마음에 안 들어. 자, 잘못된 부분 다시 초기화 해야지. 자, 그리고 다시 작업해야지. 자, 이렇게 문질러 주고, 자, 다시 작업해야 돼. 그러면은 처음에 열었던 상태로 돌아간다라는 얘기예요. 네.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좋아, 이렇게 됐네요. 근데 이거 또 잘못됐네. 다시 이렇게 돌릴 수가 있고요. 네. 여러분들이 이미지에 작업했던 효과들, 자, 다 하고 났더니 우리 히스토리로 돌아갈 수도 없는 부분인 거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근데 이 부분만 좀 바꿨으면 좋겠어. 그럼 그 부분만 이렇게 히스토리 브러쉬 툴로 초기화 시키고 다시 작업을 추가로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유용한 도구예요. 히스토리 브러쉬 툴 굉장히 유용한 도구입니다. 됐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여기 위로 올라가서, 자, 펜슬 툴 한번 다시 올라가 볼까? 펜슬 툴. 자, 브러쉬하고 컬러 리플레이스먼트 사이에 있는 펜슬 툴인데요. 자, 브러쉬 툴과 펜슬 툴의 차이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붓이 굉장히 가늘어요. 자, 이게 연필보다 가늘까요, 그래도? 안 되겠죠. 그죠? 연필보다 가늘 수는 없어요. 붓이 아무리 가늘어도. 그죠? 그래서 얇은 선을 선택하고 싶을 때는 펜슬 툴을 많이 사용을 해요. 네. 오케이? 차이를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하지 말고 비교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굉장히 작은 10에 10짜리 페이지를 하나 열었습니다. 10에 10짜리 페이지를 열었고요. 자, 브러쉬 툴로 두께가 1인 브러쉬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하드니스는 100이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한번 칠해 볼게요. 자, 이렇게 칠했더니 어때요? 이거 칠해지긴 하는데, 그죠? 주변에 뭔가가 자꾸 생기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주변에 뭔가가 생기고 한 번에 잘 들어가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연필 툴로 똑같이 1픽셀짜리를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를 이렇게 그었더니요. 자, 얘는 정확하게 1픽셀에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네요. 그죠? 자, 브러쉬 툴은 어쩔 수 없이 최소한 1픽셀 이상의 영역을 차지하면서 색깔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자, 그에 반해 펜슬 툴은 1픽셀 단위로도 채색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혹시 도트 디자인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예전에 핸드폰 게임들은 전부 다 도트로 디자인했었어요. 예, 도트라는 건 점점점점 찍어 가면서 그림 그리는 걸 도트 디자인이라고 해요. 점점점점 찍어 가면서. 정말 정말 예전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이 반 이상이겠네요. 막 삼국지라든가 이런 게임들이 있었어요. 막 386 시절, 486 컴퓨터 시절에. 그럴 때 보면은 점이 다 보여요. 예, 점이 다 보일 정도로 그림을 참 그리기 힘든 시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도트 디자인 검색을 해보시면 어떤 예인지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점 찍어서 그림 그릴 때 도트 디자인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인터넷이 점점 느려지는 것 같아요. 요런 게임들 전부 다 도트 디자인이에요. 연필로 콕콕콕콕 찍어서 그림을 그리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도트래요. 네. 자, 이렇게 요런 애들 있죠? 전부 다 점 찍어서 픽셀 단위로 점 찍어서 색깔을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예. 요런 거 브러쉬로는 불가능합니다. 예, 브러쉬로는 불가능합니다. 예. 야, 이것도 도트로 만든 거래요. 예, 대단하네요. 예, 요런 것들. 점 다 보이죠? 예. 요런 식으로 점점점점 찍어서 그림을 표현하는 방식. 자, 요런 걸 할 때 전부 다 이렇게 픽셀 콕콕콕콕 찍어서 그림을 그리는 방식을 사용을 한다. 색깔 바꿔가면서 막 이렇게 또 찍어주고요. 이런 식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방식, 도트 디자인. 자, 그래서 이렇게 연필 툴을 이용하는 방법도 알았는데요. 자, 연필 툴 배운 김에 한 가지 기능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연필 툴로 세 페이지 하나 열어볼게요. 13페이지, 10픽셀에 10픽셀. 자, 세 페이지 10픽셀에 10픽셀입니다. 컨트롤 N 혹은 파일의 New, 컨트롤 N 혹은 파일 메뉴의 New. 자, 10픽셀에 10픽셀짜리 페이지 하나 여시고요. 됐나요? 자, OK 하시면, 자, 이렇게 페이지가 하나 열리죠. 자, 열렸을 때 확대를 좀 많이 하세요. 예, 확대를 많이 하셔서요. 최대한 많이 하십시오. 최대한. 컨트롤 플러스 누르셔도 되고, 돋보기 툴로 마구 클릭하셔도 됩니다. 자, 연필 툴로, 자, 이렇게 대각선 부분으로, 대각선 방향 한 번씩 클릭 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각선 방향으로 한 번씩 클릭. 드래그 아니에요. 클릭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자, 요 모양을 패턴이라는 기능을 한번 적용을 해볼 건데요. 예. 나중에 패턴 따로 배워요. 따로 배우는데 그냥 오늘 펜슬 배운 김에 한번 해보려는 거예요. 자, 에디트라는 메뉴에 보시면, 메뉴 에디트를 보시면, 자, 중간 아래쯤에 디파인 패턴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예, 디파인 패턴 찾으셨나요? 자, 디파인 패턴 눌러주시고 OK 눌러주시면 패턴이 등록이 된 거예요. 자, 패턴이 등록이 되면 여러분들이 등록된 패턴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활용하느냐? 우리 뭐 브러쉬가 됐건 컬러 리플레이스가 됐건, 자, 브러쉬에다 보죠. 뭐 브러쉬에다가 레이어 하나 추가하시고요. 자, 아까 여러분들 색칠했던 비행기에다가 레이어 추가하시고요. 자, 레이어 추가는, 자, 요 버튼이에요. 요 버튼, 레이어 패널 맨 아래쪽에 있는 요 버튼입니다. 자, 레이어 추가하시고요. 에디트 필, 이것도 많이 했죠. 면 채우는 효과였죠. 에디트 필에 패턴, 유즈 패턴, 그 다음에 커스텀 패턴에서 여러분들이 방금 그리신 패턴이 보일 겁니다. 자, 맨 아래쪽에 여러분들이 방금 그리신 패턴이 있을 거예요. 자, 패턴 선택하고 OK 하시면 페이지 전체에 일정한 문양이 이렇게 쭉 반복해서 들어갈 겁니다.
자, 이런 거를 우리는 패턴이라고 합니다. 네, 패턴. 그래서 패턴 한번 연필 툴로 만들어 본 겁니다. 연필 툴로 만들고 적용까지 해봤습니다. 자, 패턴을 아주 작은 문양으로 반복시킬 때는 디자인 자체가 너무 작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펜슬 툴을 많이 이용을 해요. 작은 문양, 아기자기한 문양들은 펜슬 툴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아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잠깐 쉴게요. 자, 이 지우개 툴을 이용하시면요, 배경을 제거할 수 있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백그라운드에서는 지우개가 안 돼요. 예, 지우개가 안 되고요. 레이어를,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레이어화 시킨 다음에 지우개를 이용하셔야 되는데요.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어떻게 하면 레이어화 시켰죠? 기억나시나요? 아니에요. 백그라운드가 아니고 레이어 0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백그라운드를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더블 클릭. 예. 오케이 해주시면 레이어 0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지우개 툴로 지우시면요, 자, 이미지 자체가 제거가 됩니다. 이렇게. 아까는 어떻게 된 거냐면요, 아까는 레이어에 배경색이 채워지는 효과였어요. 예, 배경색이 채워지는 효과였으면 이건 아예 이미지를 제거하는 효과예요. 예. 자, 이렇게 이미지를 이렇게 배경을 이용해서 지우시고 남는 부분만 여러분들이 좀 정교하게 지우시면 되는데요. 자, 이게 뭐 아주 쉽지는 않네요. 예. 정교하게 이 부분을 따기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또 다른 툴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백그라운드 이레이저 툴과 매직 이레이저 툴 두 가지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백그라운드 이레이저 툴과 매직 이레이저 툴. 백그라운드 이레이저 툴은요, 아까 우리 컬러 리플레이스먼트 툴 기억하세요? 예, 걔랑 사용 방법이 같아요. 자, 백그라운드 이레이저 툴을 이용하시면 가운데 십자가 보이시죠? 십자가와 색이 같은 부분만 이렇게 제거가 됩니다. 네. 지금 분명히 녹색 부분에도 지우개가 들어가 있지만 어떻게 됐어요? 녹색은 지워지지 않고 하늘색만 이렇게 지워졌죠. 그죠? 이런 방식으로 배경을 제거하고 원하는 부분만 남길 때 사용하기 좋은 툴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라인만 잘 따라가시면, 근데 여기 주의하실 점이, 이렇게 드래그 하다가 잘못해서 색깔이 안으로 들어가면 안에까지 같이 지워진다라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은, 자, 요 부분은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색깔이 비슷해요. 예, 색깔이 비슷한 부분은 좀 주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이 톨러렌스라는 값 기억하시나요? 얘 톨러렌스가 어디서 사용됐더라?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이 톨러렌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복습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술봉 툴 기억하시죠? 요술봉 툴에서 톨러렌스가 높으면 높을수록 같은 색으로 쳐주는 부분이 많았고요. 그죠? 톨러렌스가 작으면, 자기랑 같지 않으면 아예 다른 색으로 인식해버린다고 그랬었죠. 기억나세요? 예, 요술봉 툴, 여기서 톨러렌스 값이 높으면 한 번에 같은 색이 많아지고, 작으면 적어진다고 그랬어요. 32 정도 놓고 하면은, 자, 이렇게 비슷한 색을 요 정도로 제어하고요. 숫자가 높으면, 자, 아무 색이라 선택해도 같은 색으로 다 인식해버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직 이레이저도 이 톨러런스 값을 낮춰주시면 아예 같지 않으면 같은 색으로 치지 않기 때문에 제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예 색이 좀 다른 부분 있죠? 비슷한 부분은 이 톨러런스를 낮춰주고 작업하시면 돼요. 같이 지어진다. 이미지하고 배경이 함께 지어진다 할 때 톨러런스를 낮춰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주시면 좀 더 정교하게 배경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지우개 툴로 나머지 부분은 그냥 지우개 툴로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지울 수가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요 로버트만 남겨놓고요. 로버트만 남겨놓고 다 제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백그라운드 이레이저 툴과 이레이저 툴을 함께 사용했을 때 이렇게 좀 더 정교한 지우기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죠? 예. 됐나요? 네. 자, 이렇게 로봇만 남았는데요. 요거 이용해 가지고요. 재밌는 효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에반겔리온이라는 로봇가요. 한 대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대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색깔이 다 달라요. 예. 근데 어떤 시리즈에서는 자기네끼리 싸워요. 색깔이 다른 로봇 두 개가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좀 마주보고 싸우는 장면을 연출을 해보고 싶어요. 마주보고 싸우는 장면을 연출하고 싶은데요. 지금 딱 봐도 좀 공간이 모자라 보이죠? 그죠? 그 공간을 좀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화지가 너무 좁아요. 도화지를 넓혀 보도록 할게요. 자, 도화지 작업하고 있는 이 도큐먼트 도화지가 너무 좁다. 그래서 캔버스 사이즈를 좀 늘리고 싶다 라고 하실 때 어디서 작업하시면 되냐면요. 자, 메뉴 이미지에 보시면 캔버스 사이즈라는 메뉴가 들어 있습니다. 그죠? 자, 단축키는 Alt Ctrl C로 되어 있네요. 자, Alt Ctrl C. 네, 찾았나요? 네, 캔버스 사이즈 한번 조정해 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 위드가 700, 하이트가 516인데요. 위드가 좀 더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그죠? 위드가 좀 더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드 값을 좀 늘릴 건데요. 지금 이렇게 릴레이티브라고 되어 있는 부분 체크가 되어 있으면 지금 값에다 얼마를 더 늘리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다 100을 쓰면 100만큼 더 늘릴래요 라는 뜻이고요. 자, 릴레이티브 체크를 해제하시면 위드에다가 여러분들이 값을 넣을 수가 있어요. 900 이렇게 하면 900만큼 늘어나라 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상태로 하게 되면은 사방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사방으로 이렇게 가운데를 중심으로 사방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나는 여기는 가만히 있고 여기만 이렇게 늘리고 싶어요 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한쪽 방향으로만 늘어나고 싶다 그러면은 고정시킬 부분에다가 앵커를 클릭하시면 돼요. 고정시킬 부분에다가. 자, 저희는 지금 왼쪽은 고정하고 오른쪽만 늘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왼쪽에다가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화살표가 오른쪽을 향하고 있죠? 네, 그러면 오른쪽으로만 늘어나게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네, 오른쪽으로만 이렇게 페이지가 늘어난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뭘 하신 거냐면 캔버스 사이즈로 도화지의 크기를 늘리신 거예요. 그죠? 네. 됐나요? 자, 요거 한 마리 더 필요하죠? 그죠?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복사를 해서 넣으시면 되는데요.
레이어 복제하는 법 두 가지 알려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자, 단축키는 컨트롤 J가 있었고요. 그죠? 그러면 두 마리가 생겼죠? 자, 또 다른 방법은 뭐였죠? 레이어 카피가 아닌 듀플리케이트, 레이어 복제. 네. 자, 이 방법도 있다 그랬죠? 자, 두 개 다 효과는 같습니다. 효과는 같아요. 자, 레이어를 새 레이어 만들기 버튼에 끌어다 놓으면 레이어가 복제가 되고요. 자, 이렇게. 아니면 컨트롤 J를 누르면 그 레이어가 복사가 됩니다. 그죠? 예. 자, 요렇게 놓고요. 자, 얘를 여기까지 끌고 오세요. 끌고 오신 다음에 좌우를 뒤집을 겁니다. 좌우를 뒤집을 거예요. 이것도 우리 배웠었습니다. 나이테 효과 낼 때 나무를 복제, 밑에 있는 거를 뒤집었어요. 위아래를. 기억나세요? 자, 기억 안 나셔도 또 설명드릴게요. 자, 컨트롤 T 누르신 상황에서 컨트롤 T 좌우를 뒤집어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마우스 플립 호리젠탈, 플립 호리젠탈. 지금 가로를 기준으로 이렇게 뒤집는 거잖아요. 이렇게 좌우가 뒤집히게 될 거예요. 좌우가 뒤집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얘네들이 서로 마주 보면서 노려보고 있어요.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도록. 자, 만약에 나는 컨트롤 T 플립 호리젠탈 아닌 다른 방법을 쓰고 싶다. 그럼 컨트롤 T 누르고 얘네 뒤집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뒤집으셔도 돼요. 근데 이 방법보다 아까 그 방법이 좋은 거는, 이거는 정확하게 크기를 맞추기가 좀 어려워요. 치수가. 그죠? 치수가 적혀 있죠. 지금 400이에요. 반대쪽으로도 우리가 400을 정확히 가야 되는데 이 값을 가지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죠. 그죠? 차라리 플립 호리젠탈을 쓰시는 게 가장 깔끔하다. 혹은 Alt키 누르고 들으시면 중심을 기준으로 바뀝니다. 쉬운 방법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컨트롤 T 플립 호리젠탈. 가로로 뒤집을 때는 플립 호리젠탈, 세로로 뒤집을 때는 플립 버티컬을 쓰시면 돼요. 자, 아까 배웠던 컬러 리플레이스먼트 툴을 이용해서 얘 색깔을 바꿔볼까요? 색깔이요, 제 기억으로는 보라색 있었고 빨강색도 있었고요, 파랑색도 있었고요, 검정색도 있었어요.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색을 이용해서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자, 컬러 리플레이스먼트 툴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서로 노려보면 으르렁거리는 두 개의 로버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봤죠? 자, 근데 배경이 없으니까 좀 허전한 느낌 들지 않으세요?
배경이 없어 조금 허전한 느낌이 드는데요. 자, 배경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메뉴에다 레이어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메뉴에 레이어 추가하시고요. 이 레이어를 맨 밑으로 내려주세요. 자, 맨 밑으로 내려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색을 채워 볼 건데요. 그냥 단색을 채우고 싶을 때는 우리 fill이라는 메뉴 이용할 수 있었고요. fill이라는 메뉴 이용할 수 있었고, 자, 또 다른 방법으로도 색을 채울 수가 있는데요. 자, 오른쪽 6번째 보시면, 자, 이렇게 페인트 모양이나 그라디언트 모양의 툴이 있습니다. 페인트 통 모양도 있고요. 그라디언트도 있고요. 3D 메터리얼 드롭 툴도 있고요. 네, 저희는 먼저 페인트 버킷부터 한번 해볼게요. 페인트 버킷. 자, 페인트 버킷을 이용하시면요. 페인트 버킷을 이용하면 영역이 없으면 그냥 그 부분에 전체에 색을 칠해버려요. 페인트가 부어지는 거예요. 네. 이렇게 페인트가 부어집니다. 영역이 있으면 영역 안에만 부어져요. 자, 영역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영역 안에만 이렇게 페인트가 부어져요. 저희는 지금 모든 곳에다 칠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에다가 페인트를 부어 보도록 할게요. 자, 페인트 통을 꾹 누르고 계시면 그라디언트 툴이 나오죠. 자, 이 그라디언트 툴이 지난번에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죠? 자, 그라디언트 툴 중에 좀 약간 판타스틱한, 판타지한 색깔을 한번 골라 볼 건데요. 무슨 색으로 해볼까요? 네,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요 색깔 찾으셨나요? 자, 요 색깔. 여기 마음에 드는 게 없으면 이 그라디언트에서 옵션 버튼 누르시면요. 옵션 버튼 누르시면 그라디언트 종류가 또 엄청 많아요. 예, 엄청 많습니다. 메탈 한번 해보실래요? 예, 메탈. OK하고 어펜드 차이 기억하시죠? OK는 기존에 있던 거 날려버리고 새로운 것만 추가하는 거고, 어펜드는 기존 거 남기고 추가만 하는 거예요. 자, 어펜드 해볼게요.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옵션에 메탈, 그 다음에 어펜드, 이렇게 밑에 추가가 돼 있죠. 자, 메탈은 금속 느낌의 그라디언트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요 녀석 한번 해볼게요. 자, 요 녀석 선택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OK 하신 다음에 OK. 자, 그냥 선을 쭉 그으시면 요런 식으로, 아이고, 백그라운드 돼야 되는데 요런 식으로 배경이 들어가요. 네, 요런 식으로 여러분이 선택한 모양대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근데 나 이런 모양 말고 좀 다른 모양을 쓰고 싶어 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라디언트 옵션에 보시면 이렇게 5가지 모양을 제공하고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사용한 거는 라이너예요. 선형으로 그라디언트 집어넣기 라이너. 자, 두 번째 거 보니까 무슨 모양이세요? 원형이죠. 그죠? 원형. 자, 세 번째 거는 원뿔형입니다. 원뿔형. 자, 네 번째 거는 반전형입니다. 반전형. 자, 마지막 거는 마름모형입니다. 마름모형. 하나씩 다 해볼게요. 자, 원형 한번 해볼까요? 원형. 자, 원형 했더니 이렇게 원 모양으로 그라디언트가 적용이 되죠. 그죠? 원 모양으로. 가운데서 막 기싸움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자, 원뿔형을 한번 해볼까요? 자, 원뿔형 했더니, 자, 요런 모양으로. 자, 원뿔 모양으로 그라디언트가 적용이 되죠. 그죠? 이렇게 원뿔 모양. 자, 리플렉트는 반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전형. 네. 두 번이 양쪽으로 반사되면서 퍼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이 그라디언트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자, 마른 모형. 그라디언트 그 툴이 안 열리는 거네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색이 있으면 마음에 드는 색, 마음에 드는 모양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적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모양으로
적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지우개로 다 못 지운 부분은 마저 이렇게 좀 미세하게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 열었던 사진하고는 전혀 다른 느낌의 사진이 만들어졌죠. 자,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고요. 자, 추가적으로 이 로봇들이 싸우는데 로봇에서 막 빛이 뿜어 나오는 효과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예, 빛이 나오는 효과를 만들어 볼 건데요. 자, 로봇 아무거나 좋습니다. 아무 로봇이나 한번 더블 클릭해서 블렌딩 옵션, 레이어 스타일 들어가시고요. 혹은 오른쪽 마우스 블렌딩 옵션을 이용해서 레이어 스타일 들어가시고요. 자, 레이어 스타일 들어가신 다음에 아우터 글로우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우터 글로우. 자, 아우터 글로우는 무슨 효과냐면요, 외부 광선 효과입니다. 외부 광선. 이미지의 바깥쪽으로 광선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사이즈 좀 키워주시고요. 사이즈 좀 키워주시고, 오파시티를 한 50 정도로 낮춰줘 보세요. 예, 사이즈 한 30에, 오파시티 한 50. 아니야, 50만 해. 한 30만 줄게요. 30만 쭉 주니까, 예, 로봇에서 이렇게 빛이 나오는 듯한, 그죠? 광채가 비치는 듯한 효과를 얻을 수 있죠. 자, 반대쪽에도 똑같은 형식으로 주시는데요. 자, 똑같이 뭐 30에 오파시티 40 이렇게 적용을 해 주시고요. 자, 색깔도 로봇에 맞게끔 바꿔 주셔도 돼요. 예, 나는 이 색깔로 주고 싶어, 이 색깔로 주고 싶어. 자, 주고 싶은 색깔로 바꿔 주셔도 그 색깔이 외부 광선으로 펴지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배경은 흐릿하게 하고 앞에 있는 고양이를 이렇게 선명하게 바꿔주면서 접사 느낌을 줬는데요. 자, 블러 툴을 이용해서 배경을 흐릿하게 만들었고요. 블러 툴로 배경을 흐릿하게 만들었고요. 아이고, 많다. 그 다음에 샤픈 툴을 이용해서 고양이, 앞에 나와 있는 고양이만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도록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첫 사진과 두 번째 사진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었어. 근데 나만 좀 강조하고 싶어요. 네, 이럴 때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겠죠. 그죠? 네, 이렇게 샤픈 툴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 추가된 툴이 하나 있네요. 자, 무슨 툴인가요? 스머지 툴이라고 있네요. 스머지. 자, 무슨 모양이에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쭉 펼쳐진 모양이죠. 이거 어떤 느낌인 것 같아요? 바닥에 손가락을 대고 있어. 어떤 느낌 같아요? 여러분들 그림 그리고 잉크가 마르기 전에 손가락으로 쭉 문지르면 어떻게 돼요? 손가락 따라서 쭉 번지죠. 예, 그 느낌을 낼 수 있는 툴이에요. 예. 자, 한번 볼까요? 자, 스머지 툴 선택하시고요. 자, 크기는 한 30 정도면 될 것 같네요. 30 정도 잡고, 요 귀가 예, 좀 뭉툭한 것 같아서 귀를 좀 뾰족하게 만들어 줄래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귀를 잡고 이렇게 위로 살살 한 번씩만 당겨 주시면 잉크가 번지면서 이렇게 귀가 뾰족하게 바뀌죠. 그죠? 재밌는데요? 그죠? 예. 예전에 포토샵에 리퀴파이라는 필터가 없을 때가 있었어요. 리퀴파이라는 필터가 있는데
리키파이라는 필터를 응용을 하면 여러분들 뭐 턱 깎거나 눈 키우거나 이런 게 굉장히 쉬워요. 근데 그거 나오기 전까지는 요거를 많이 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 스트렝스 옵션에 있는 이 스트렝스 값을 높여주시면 스트렝스 요 값을 높여주시면 잉크가 번지는 값이 자 보시면 잉크가 지금 막 흐리게 번져지잖아요. 50이었을 때 보시면 반은 묻고 반은 남아있는 현상이에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죠. 근데 스트렝스 값을 높여주시면요 잉크가 많이 따라와요. 이렇게 그죠? 거의 잉크가 묻어나다시피 해서 그냥 그대로 따라오죠. 그죠? 번지는 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따라오는 듯한 느낌이죠. 그래서 이 값을 조절해 가면서 나는 조금만 번지게 할 거야. 그러면 값을 낮춰서 이렇게 해주면 잉크가 조금만 번지는 효과고요. 값을 세게 주시면 많이 번져요. 이렇게 많이 번지죠. 그죠? 그래서 이 스트렝스 옵션에 있는 스트렝스 값을 적당히 조절해 가면서 상황에 맞게끔 조절을 해 주시면 되겠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툴을 이용해서 자 블러, 샤픈, 그 다음에 스머지 이 세 가지 툴을 이용해서요 처음 사진과는 전혀 다른 느낌의 사진을 얻어낼 수가 있었네요. 재밌죠? 제가 이 재밌죠 할 때마다 자꾸 밥아저씨가 생각나요. 밥아저씨 아세요? 아세요? EBS에서 맨날 그림 그리면서 참 쉽죠? 막 이렇게 하는 아저씨 있었는데, 저도 그 말을 하고 싶어요. 참 쉽죠? 자, 요렇게 한번 해봤고요. 자, 하나 예제만 더 해보고 2교시 끝낼게요. 자, 이번에는 강좌 자료 중에 동강 자료 있습니다. 동강 자료. 자, 제가 가져가라고 했던 동강 자료 있죠. 자, 동강 자료 6강에 보시면 할머니 한 분이 계세요. 졸고 계신 할머니인데, 졸고 계신 할머니 사진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할머니가 지금 생선을 하나 팔고 계시는데요. 그죠? 왼쪽이 좀 많이 팔렸나봐요. 오른쪽에 밖에 없는데요. 오른쪽에 쌓여있는 생선을 여기까지 저희가 한번 늘려드려 보려고 해요. 늘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생선을 여기다가 복사해서 옮기셔도 되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 먼저 잘 선택해 가지고 복사해서 옮기셔야 되는데 그 방법이 그렇게 쉬울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뭘 해볼 거냐면 도장 클론 스탬프 툴이라는 걸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클론 스탬프 툴. 자, 클론 스탬프 툴로 자, 브러쉬 좀 키우시고요. 자, 브러쉬 좀 키우신 다음에 우리 힐링 브러쉬 툴 기억하시죠? 타겟 지정해서 그 지점의 피부로 깨끗한 부분을 손상된 부분에 덮어주는 기능 기억하시죠? 똑같아요. Alt 눌러서 요 생선 중간쯤에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요. Alt 눌러서 한번 클릭하시고 옆에 빈 공간 있죠? 이 빈 공간에다가 이렇게 드래그를 해보세요. 자,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이렇게 그대로 복제가 돼서 와요. 자,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할머니가 주무시고 일어난 사이에 생선의 양이 2배로 늘었습니다. 자, 요게 바로 클론 스탬프 툴. 클론이 쌍둥이라는 뜻이죠. 복제, 그죠?
그래서 이렇게 클런스 데프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복제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 클런스 데프트라고 힐링 브러시트라고 사용 방법 똑같아요. 그죠? 근데 차이점은 뭐냐? 힐링 브러시트는 완벽하게 오진 않습니다. 주변 색하고 동화가 된다 그랬어요. 그죠? 자, 주변 색하고 동화가 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오질 않아요. 예. 그래서 이 주변 색과 동화가 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배경색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좀 들어왔을 때 사실감이 조금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클런스 데프트는 완벽하게 똑같이 데려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사용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용도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갖다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또 재밌는 건 뭐냐면요, 클런스 데프트를 이용하시면 서로 다른 이미지에서도 갖고 올 수가 있어요. 네, 서로 다른 이미지. 자, 예를 들어서 이 고양이를 내가 갖고 오고 싶어. 그러면 Alt 클릭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고양이가 일로 와요. 나 생선 내놔. 예, 나 생선이 먹고 싶어요. 가져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애타게 생선을 바라보는 듯한 모습이네요. 그죠? 자, 이렇게 클런스 데프트도 한번 해봤습니다. 닷지가 어떤 모양이에요? 아이콘 모양이? 사탕 모양이에요. 사탕처럼 추파추스처럼 생겼네요. 예. 자, 사탕처럼 생겼는데 요거 밑에 보시면 뾰족해요. 끝에가. 그죠? 막대기 끝에가 뾰족하죠. 예, 송곳 모양이에요. 송곳. 예, 송곳 모양이고요. 자, 번툴은 무슨 모양이죠? 이게 손을 이렇게 움켜쥐고 있는 모양이죠. 그죠? 예. 자, 닷지 툴은 송곳인데요. 여러분들 페인트 칠해진 곳에 송곳을 막 이렇게 긁으면 페인트가 떨어지겠죠.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색이 어떻게 될까요? 예, 밝아지겠죠. 예, 색이 그 페인트가 좀 묻어는 있잖아. 묻어있는 상황에서 덩어리가 떨어지면서 밝아지겠죠. 그래서 닷지 툴은 밝게 해주는 툴이에요. 밝게 해주는 툴이고요. 번 툴은 뭐 아실 거예요. 손때 많이 묻으면 시커매지는 거 아실 겁니다. 그죠? 어둡게 만들어주는 툴이에요. 예. 까만색을 칠하는 게 아닙니다. 명도를 낮춰주는 거예요. 명도를 낮춰주는 거고, 닷지 툴은 명도를 높여주는 툴이에요. 자, 저는 이 닷지 툴하고 번 툴 굉장히 많이 써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닷지 툴, 번 툴 잘 쓰면요, 초점 안 맞고 흐리 멍텅하고 좀 안 이쁜 사진들도 굉장히 사용하기 알맞은 사진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웨딩 사진 같은 거 촬영할 때 보면은 굉장히 밝잖아요. 조명 많이 써가지고 밝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찍는 사진과 아니면 전문가들이 조명 팡팡팡팡 터트리면서 찍는 사진의 차이는 빛이에요. 빛. 근데 그나마 우리가 핸드폰으로 찍건 뭐 비전문가가 찍었던 사진을 그나마 비슷하게 해주는 거는 조명을 우리가 강제로 집어넣어 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닷지 툴을 이용하시면 그곳에 조명이 많이 들어간 듯한 느낌을 얻을 수가 있어요. 명도가 높다는 건 빛이 많이 들어갔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죠? 근데 요거의 또 단점은 뭘까요? 너무 많이 하면 색이 날아가 버리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닷지 툴을 이용해서 지금 보시면 색깔 자체가 좀 흐리멍텅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번씩만 문질러 볼게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번씩만 문질러 줘도요, 자, 굉장히 선명한 느낌, 밝은 느낌의 사진이 얻어진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원래 사진과 비교해 볼게요. 자, 원래 사진, 닷지 한 번 문지른 사진 전혀 다르죠. 그죠?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죠. 거기다가 나는 좀 더 어니 부분을 더 강조하고 싶다. 뭐 예를 들어서 난 얼굴에 좀 더 빛을 주고 싶다. 그럼 얼굴 부분만 한 번 더 문질러 주시면 얼굴에 빛이 더 많이 들어간 듯한 느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또 너무 티가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한 번 더 문지를 때는 익스포즈라는 요 값을 좀 낮춰놓고
요 값을. 우리 아까 뭐 톨러렌스 값 조절했을 때 적용되는 값이 줄어들듯이 이 값을 낮춰놓고 한 30 정도로 낮춰놓고 다시 한번 문질러주면 아주 강하게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내가 좀 더 빗을 주고 싶은 데는 한 번 더 빗을 주고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하면 또 전체적으로 너무 밝아져 버리기 때문에 사진의 선명도가 또 떨어져요. 선명도는 뭐라 그랬어요? 밝은 데 밝고 어두운 데는 어두워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번투를 이용하시면 어둡게 하고 싶은 부분을 더욱 어둡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자, 빛이 여기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밝겠지만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더 어두워지겠죠. 그럼 어두운 부분은 이렇게 한 번씩 문질러 주시면 빛이 나가는 부분만 한 번 더 문질러 주시면 밝고 어두운 부분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좀 더 선명한 느낌의 사진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네. 됐나요? 네. 이렇게 해주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보시면 스펀지 툴이라고 또 있죠. 뭐 다짜고 번툴은 아주 쉽기 때문에 금방 이해하셨죠. 밝아지는 거, 어두워지는 거. 예. 자, 스펀지 툴은 뭐냐면요. 지금 채도가 이 모자 부분 보시면 색상이 조금 약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죠? 색이 좀 빠진 듯한 느낌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채도를 높여서 색상을 좀 높여주는 방법이 있고, 오히려 색을 빼서 회색조로 만들어주는 방법도 있어요. 옵션에 보시면 여기 디세츄레이트, 모드가 디세츄레이트로 되어 있다. 이건 채도, 세츄레이트가 D, 앞에 D가 붙었다라는 건 반어법이죠. 그죠? 반대가 된다. 그래서 채도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주시면 오히려 채도가 빠져요. 그래서 배경 부분만 문질러 보세요.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채도가 빠져서 회색조로 바뀌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그죠? 네. 자, 반대로 세츄레이트 모드로 놓으시면 채도가 오히려 올라가면서 색상이 더욱 선명해지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너무 많이 했네요. 네. 그리고 얼굴에도 지금 생기가 좀 부족하죠. 네, 그래서 얼굴 부분도 이렇게 한번 문질러 주시면 색상이 올라가면서 생기가 좀 더 살아나게 될 겁니다. 자, 이 디세츄레이트 이용하시면 지금 이 여자 머리카락이 갈색이잖아요. 네, 갈색도 약간 흑발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채도를 빼버리니까. 흰색 가까이 되는 회색으로 변하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자, 그랬을 때, 자, 처음 사진과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자, 처음 사진. 자, 우리가 작업하고 나서의 사진이에요. 이렇게. 흐리멍텅했던 사진이, 그죠? 흐리멍텅했던 사진이, 자, 이렇게. 색상과 밝기가 조절이 되면서 연화되는 효과로 적용할 수가 있더라. 자, 요런 기능들은 여러분들 이미지에 있는 효과나 필터에 있는 효과들로도 다 할 수 있는 기능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영역을 선택해서 그 영역을 맞춰가지고 효과를 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이런 방식은 드로잉 방식이에요. 자, 마우스로 우리가 충분히 드로잉을 하면서 주고 싶은 곳에만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자 부분만 채도를 높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원래대로 돌릴게요. 자, 모자 부분만 채도를 높이고 싶다. 그럼 여러분들이 모자만 잘 선택을 해서 슈 세츄레이트 에서 채도를 높여주시면 이렇게 올라가죠. 예. 요 방법도 있는 거예요. 요 방법도 있는 건데, 이 방법이 아니고 나는 그냥 마우스 툴을 이용해서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런 방법을 쓰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네. 자, 오늘은 이렇게 특수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툴들을 전부 배워봤어요. 네. 그리고 제가 많이 쓰는 애와 그렇게 많이 쓰는 것 같지 않아요. 이런 애들을 좀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예전에 제 친구 한 놈이 저한테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면서 야, 이것 좀 어떻게 좀 처리 좀 해줘 라고 하면서 보냈던 사진이 있는데, 이 친구가 네, 느리네요. 자, 요 회사예요. 요 회사 다니는데 렉 캐비넷이라고요.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오케이 해주시면 회색이 나옵니다. 밝은 회색이죠. 자, 가득 채워주세요. Alt 델리트, Alt 델리트. 정경색을 채울 때는 Alt 델리트, 배경색 채울 때 Ctrl 델리트였죠. 예. 자, 그럼 백그라운드에 이렇게 밝은 회색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죠? 예. 자, 여기에다가 이제 모래 입자를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래 입자를. 자, 필터에 노이즈, add noise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필터에 노이즈, add noise. 노이즈는 뭐죠? 노이즈가 잡음 혹은 잡티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예, 잡음과 잡티. 자, 여기서 모노크로매틱이라는 녀석을 눌러주시면요, 컬러가 아닌 흑백으로 잡티가 들어가요. 지금 이렇게 컬러 잡티가 들어가잖아요. 네, 모노크로매틱을 체크해 주시면 흑백의 잡티가 들어갑니다. 예. 자, 필터, 노이즈, 애드 노이즈. 자, 모노크로매틱. 자, 어마운트 값이 높을수록 노이즈의 크기가 커지고요. 어마운트가 낮을수록 노이즈의 값이 작아집니다. 아주 작은 입자부터 큰 입자까지 가능합니다. 그죠? 400 주니까 굉장히 입자가 커지죠. 그죠? 자, 저희는 한 100 정도만 줄 거예요. 적당한 크기의 입자인데요. 여기에 이 입자들이 무슨 역할을 할 거냐면 모래 알갱이 효과를 내줄 겁니다. 네. 우리가 모래 알갱이를 그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만들어 본 거예요. 자, 오케이 해보겠습니다. 자, 오케이 해줬더니요, 화면 전체에 검정색에 진한 회색, 밝은 회색, 흰색이 섞여서 예, 이렇게 잔뜩 노이즈가 생겼습니다. 지금 이렇게 확대해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그죠? 예. 굉장히 보기 싫으네요. 예. 자, 요거를 예, 알갱이 하나하나 효과를 주고 싶은데요. 모래는 뭐 약간의 요철 느낌이 있죠. 그죠? 맨질맨질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요철 느낌을 한번 내보도록 할 건데요. 자, 필터에 보시면 스타일라이즈라는 효과가 있는데요. 자, 이 스타일라이즈라는 효과는 뭐냐? 스타일화라고 해서요, 다양한 종류의 스타일 느낌을 낼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스타일을 낼 수 있는 필터가 들어있어요. 자, 거기서 엠보스라는 느낌을 한번 줘볼 건데요. 자, 여기서 엠보스요? 우리 엠보스 어서 봤는데요? 그죠? 엠보스 어서 봤더라? 그렇죠. 레이어 스타일에서 베벨 앤드 엠보스라는 거 보셨죠? 거기에서의 엠보스는 이 필터의 엠보스와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값을 줄 건데요. 자, 앵글은 빛의 각도입니다. 빛이 어디서 올 거니? 라는 거고요. 자, 하이트는 얼만큼 분해할 거야? 이거예요. 간격을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분해하는 느낌이 많아지겠죠. 근데 저희는 너무 많이 주면 모래 입자가 오히려 너무 거칠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 정도만 줄 거고요. 자, 어마운트는 필터를 얼만큼 적용할 거니? 이 뜻이에요. 너무 많이 적용하면 어때요?
예, 요철이 너무 강하겠고요. 또 너무 적게 적용하면은 요철이 거의 안 느껴지겠죠. 그죠? 그래서 어마운트는 한 100 정도 적용하시고, 자, 오케이 눌러볼게요. 자, 오케이. 근데 모래 느낌이라기보다는 돌 시멘트 막 칠한 이런 느낌이 좀 나죠. 요거는 색상 조절을 통해서 바꿔 볼 건데요. 자, 컨트롤 U 눌러서요, 모래 색깔로 바꿔 볼게요. 네. 자, 근데 아무리 색깔을 바뀌어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죠? 컨트롤 U. 예, 슈 세츄레이션. 아무리 바꿔도 안 바뀌죠? 왜 안 바뀌지? 이거 지금 무슨 색이에요? 흰색, 검정색, 회색이죠? 이걸 무슨 색이라고 하죠? 무채색이라고 하죠. 예, 무채색에 채도 없고요. 색상도 없어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 여기 컬러라이즈 체크하신 다음에 색깔을 바꾸셔야 색을 바꿀 수가 있어요. 컬러라이즈 전에 설명드렸었는데 기억나시나요 혹시? 컬러라이즈 뭐였죠? 그렇죠, 단색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흑백 사진이라고 하면 흰색, 검정색, 회색으로 흑백 사진을 표현을 합니다. 자, 근데 거기에 회색을 한 가지 색으로 명암 단계를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핸드폰 사진 찍고 나면 뭐 세피아톤, 뭐 하늘톤 막 이렇게 해서 색깔 단색으로 바꿔주는 거 있죠? 그게 바로 이 기능이에요. 포토샵의 컬러라이즈, 단색화라는 기능입니다. 오케이? 그럼 회색 대신에 밝은 색과 어두운 색으로 한 색으로만 명암을 표현을 해줘요. 예, 이렇게 했더니 회색이 지금 노란색 계열로 바꿨잖아요, 저희가. 그죠? 좀 어두운 노란색 계열로 바꿔주시고, 자, 밝기 조절하시면 밝은 모래사장이 되고 어두운 모래사장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죠? 밝기, 라이트니스 좀 조절해 주시고, 채도 높이면 진한 모래 색깔부터 자, 흐릿한 모래 색깔까지 바꿀 수가 있어요. 그죠? 맞나요? 자, 그래서 저처럼 색을 맞춰 주시게 되면 예, 모래 같은 느낌을 얻어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모래사장이에요. 그죠? 예. 오케이. 과정 기억나세요? 예. 복습해볼까요? 자, 먼저 색깔 하나 줬죠? 밝은 회색으로 색을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노이즈로 모래 입자를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철을 주기 위해서 필터에 엠보스라는 효과를 적용을 했고요. 그래서 요철 느낌을 주고 나서 색을 바꿨는데 예, 슈 세츄레이션의 컬러라이즈, 단색화를 이용해서 이렇게 모래 색깔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어렵지 않죠? 예. 자, 이제 뭐 하자고? 예, 뭐 할 거죠? 파도 효과 내볼게요. 예, 파도 효과도 우리 나무 효과 냈던 애랑 거의 비슷해요. 예, 어렵지 않습니다. 자, 레이어 추가하겠습니다. 자, 레이어 추가하시고요. 자, 파도가 뭐 큰 파도가 올 수도 있고 뭐 작은 파도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큰 파도가 올 수도 있고 작은 파도가 올 수도 있는데 뭐 그건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먼저 예, 파도가 나오는 느낌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바다가 이렇게 모래사장에 오면 올수록 진한 파란색에서 이제 하얀 거품색으로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죠?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돼요? 약간 투명해지죠? 그죠? 진하다가 투명해지잖아요. 그런 느낌을 한번 내볼게요. 자, 그런 느낌을 내볼 건데요. 자, 먼저 영역을 요만큼만 만들어 볼까요? 한 반 정도 되게? 이렇게 반 정도 되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영역이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하면 보이겠네요. 그죠? 저는 지금 잠깐 눈을 꺼서 영역이 여러분만 보이게 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파도색을 표현해 볼게요. 자, 전경색에는 좀 진한 하늘색을 넣어 주시고요. 자, 배경색에는 아주 밝은 하늘색, 흰색에 가까운 아주 밝은 하늘색,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고요.
자,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하신 다음에요. 예. 자, 우리 첫 번째 있는 녀석은 무조건 정경색에서 배경색으로 바뀌는 애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그러면 진한 하늘색에서 밝은 하늘색으로 변하는 그라디언트를 얻을 수가 있고요. 자, OK 하신 다음에 라이너로, 라이너. 자, 이 모양은 첫 번째 있는 게 라이너라고 그랬죠. 자, 라이너 선형 그라디언트를 이용해서 자,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그어주시면 진한 하늘색부터 밝은 하늘색까지 얻을 수가 있어요. 됐나요? 자, 이제 요거랑 합쳐볼게요. 자, 이렇게 합쳐보니까 뭔가 된 것 같긴 한데 좀 많이 어설프죠. 그죠? 파도가 이렇게 일자로 들어올 일도 없고요, 사실. 그죠? 자, 그래서 요게 파도 치는 느낌을 얻고 싶어요. 자, 우리 필터 중에 파도의 필터가 있었죠. 뭐였죠? 디스톨트의 웨이브라는 필터 기억나시나요? 예. 필터 디스톨트의 웨이브. 자, 웨이브를 주시면 자, 이렇게 여러가지 모양으로 필터가 적용이 되겠죠. 자, 랜덤아이즈 클릭해서 마음에 드는 모양이 나올 때까지 해주신 다음에 자, 마음에 드는 모양이 나오면 OK를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파도 모양이 들어갈 거예요. 지금 모양 자체도 솔직히 이쁘지 않아요. 약간 비스듬하게 놓고 싶어요. 자, 파도 컨트롤 T 눌러서요. 자, 각도 조절, 위치 조절, 그 다음에 크기 조절 살짝 해주시면 자, 이렇게 파도가 비스듬하게 들어오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비스듬하게 들어오게 만들 수가 있고요. 예, 컨트롤 T 눌러서 컨트롤 T 눌러서 각도, 크기, 위치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각도, 크기, 위치 조절 해보셨어요? 네. 자, 다 하시고 나면 자, 쉬운 방법부터 해볼게요. 자, 쉬운 방법. 지우개 툴로 지울 건데요. 이렇게 지우면 다 지워지잖아. 그죠? 자, 어떻게 지울 거냐면요. 자, 하드니스 0. 그 다음에 사이즈 한 150, 아니 200 정도까지 줘볼게요. 사이즈 200. 지우개 툴에서 사이즈 200에 하드니스 0. 자, 이렇게 주시면 내가 클릭한 가운데는 다 지워지는데요. 외곽 부분은 거의 안 지워져요. 네, 거의 안 지워져요. 그래서 이렇게 테두리 부분만 이렇게 따라서 한 번씩만 움직여 보세요. 자, 이렇게.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끝부분이 투명하게 지워지면서 사라지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우개 툴로. 자, 지우개 툴이에요. 이레이저 툴. 백그라운드 이레이저 아닙니다. 이레이저 툴로. 자, 사이즈 200. 자, 하드니스 0. 이렇게 주신 다음에 자, 이 파도 끝부분을 이렇게 따라다녀 보세요. 이렇게 따라다니시면 끝부분만 지워지면서요. 모래사장에 파도가 부서지는 듯한 느낌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요거는 지우는 방식이라 복구하기가 힘들어요. 나중에 만드실 때. 지금 히스토리가 남아있으니까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죠. 근데 히스토리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못 돌아가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좋지만 또 다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요 히스토리에서 트랜스폼 요 상태로 돌아와 주시고요. 자, 이거는 가리는 방식이에요. 지금 설명드리는 건 가리는 방식입니다. 가리는 방식.
자, 파도 레이어 선택하시고요. 맨 밑에 보시면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하나 있을 거예요. 레이어 맨 밑에.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Add Layer Mask. 오? 마스크 우리 들어본 것 같은데? 마스크 들어보지 않았나? 그렇죠. 폴라로이드 만들 때 마스크 해봤어요. 그 마스크 기능이 어땠어? 도형 안에서만 사진 보이기였죠. 그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마스크인데 내가 가리고 싶은 데는 가리고 보이게 하고 싶은 데는 보이게 하는 기능이에요. 자, 눌러보시면 오른쪽에 흰색 도화지가 하나 생길 겁니다. 그죠? 자, 이 흰색 도화지에서 여러분들이 깜장색으로 칠한 부분은 왼쪽에 있는 이미지가 사라져요. 그리고 회색으로 칠한 부분은 반투명하게 보여요. 오케이? 자, 볼게요. 자, 요 애드 레이어 마스크 레이어에서 자, 검정색으로 바꿔주시고요. 브러쉬 툴로 색을 칠하시면 이 부분 어떻게 돼요? 사진은 가만히 있지만 까만색으로 칠한 부분은 이미지가 안 보이게 됩니다. 그죠? 또 다시 흰색으로 칠하면 다시 보여요. 그죠? 그럼 요거를 응용하시면 여러분들이 끝에 부분이 투명해지는 효과를 낼 수 있어요. 회색으로 칠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투명하게 보인다 그랬죠. 자, 다시 깜장색 선택하시고요. 자, 브러쉬 사이즈 100 정도, 이것도 똑같아요. 200 정도 키우시고 하드니스 0. 아까랑 똑같이 테두리 따라서 움직여 보세요. 자, 그러면 지우개로 지운 것하고 똑같은 효과가 나요. 그죠? 하지만 이미지엔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대신 오른쪽에 깜장색과 회색이 이렇게 칠해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브러쉬로 칠한 만큼. 그럼 여기 검은색 부분은 안 보이고 회색 부분은 투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오케이? 자, 요런 효과로 낼 수도 있습니다.